안녕하세요. 서울 창업허브와 함께하는 조직진단 전문가가 바라보는 팀빌딩의 중요성 6차 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스타트업의 조직과 팀빌딩, 커뮤니케이션을 강의를 하고 있는 강사 블루오빗의 이지숙이라고 합니다. 1차 시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6차 시까지 왔습니다. 지난 차 시 배웠던 부분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시에서는 스타트업 조직 문화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2차 시와 3차 시에서는 스타트업의 성장 단계별 팀빌딩을 사업화 단계별로 나누어 알아보았습니다. 4차 시에는 이러한 팀빌딩의 각각의 특징을 살려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커뮤니케이션과 5차 시에서 팀 역량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하게 5차 시 요약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5차 시는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팀 역량 활용입니다. 첫 번째, 성과급보다 동기부여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성과급에 대한 부분과 동기부여에 관한 부분은 리더와 구성원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예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니즈와 원칙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고 개인의 업무 스타일과 소통에 관한 부분이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조직 문화는 유기적이며 의식적, 무의식적 행동의 반복을 통해서 우리의 조직 문화의 특수성이 더 응축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시스템으로 안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6차 시에서는 변화 및 갈등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링겔만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링겔만 효과는 그 행동 심리학에서 나오는 용어로서 우리가 줄다리기 할 때 어떤가요? 처음에 사람이 별로 없을 때는 열심히 가운데서 줄다리기를 시작을 하죠. 점차 인원이 늘어나고 앞에서는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뒤에서 우리 팀원들은 힘을 보태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 혼자 있을 때는 100%의 역량을 나타내지만 사람이 늘어날수록 희한하게 이러한 성과들이 점점 줄어드는 이런 효과를 링겔만 효과라고 합니다. 바로 이런 링겔만 효과들이 우리가 변화와 갈등에서 흔히 조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이것에 대한 해결 방법,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변화와 갈등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와 갈등이 발생을 했을 때 우리는 신뢰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겠죠. 누군가 나를 전적으로 믿어준다는 건 정말 귀하고 값진 경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양성이 긍정으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집단의 분위기가 매우 중요하고요. 특히 초기 스타트업에서는 이러한 조직원을 포용하는 조직 문화가 다양한 아이디어를 끌어내고 혁신을 이끌어내서 조직의 성장을 더욱더 앞당긴다고 1차 시에서 말씀드린 것을 기억합니다. 이러한 집단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리더십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죠. 조직 변화에서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인사거나 의사결정에 관한 부분일 것 같아요. 인사는 크게 채용 전과 채용 후로 나누게 되고요. 의사결정은 시스템과 시장 변화, 자본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스타트업의 가장 큰 문제, 좋은 인재를 채용하는 이 채용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채용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가치관의 일치겠죠. 우리가 지난 1차 시부터 5차 시까지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가치관의 일치인데요. 조직을 바라보는 부분과 개인의 바라보는 지향점이 같은가, 그리고 우리 조직에 있는 구성원들이 같은 지향점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관점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관점이 표현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포용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채용되는 새로운 조직원이 조직과 잘 맞아야 퇴사율이 당연히 낮아지겠죠. 장기 근속 확률 예측에는 도움이 되지만 성과 예측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기존 직원과 유사한 가치관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고 같은 목표 지향으로 이직을 낮출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잘 적응하는 인재를 채용을 하게 되면 조직 내에 끈끈한 유대를 쌓을 수 있게 되고, 끈끈한 유대를 기반으로 해서 무한 신뢰와 지지를 보내게 되겠죠. 리더는 이런 다양성과 통일성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혁신과 효율성 두 개를 다 잡아야 합니다.
디지털 조선의 한 기사인데요. 직장인의 절반은 아파도 출근한다. 웬만하면 참고 견딘다. 근데 스트레스 1위가 일보다 사람이 더 크다고 합니다. 우리가 4차 시에서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이 긍정어보다 부정어가 더 많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하고도 비슷한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사람인의 자료인데요. 신입사원이 퇴사 후에 퇴사율이 약 50%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입사 후 퇴사율이 48%에 달하며 주 원인은 적성과 맞지 않는 직무가 59.2%였어요. 최종 합격자가 100이었을 때 1년 후에 남은 직원은 30%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입사자의 조기 퇴사 이유는 적성과 맞지 않는 직무고요. 이러한 문제들은 굉장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퇴사 이유는 약간씩 다르긴 했는데요. 경영자 총협회 조사에 의하면 조직 직무 적응에 대한 실패가 47.6%였고요. 중앙선대위 인터뷰에서 직접적으로 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업무 불만에 의한 부분이 36.6%였습니다. 이러한 조기 퇴사가 왜 기업에서 중요한지 통계로 나와 있는 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입사원을 채용을 해서 인재 양성을 하고 신입사원이 혼자서 어떠한 일을 처리를 할 때 투입 기간 및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년간 교육비용은 3,746만 원이고요. 실무 투입 가능 기간, 혼자서 프로젝트가 진행할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을 키우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19.5개월이라고 합니다. 업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제조가 17.6개월, 비제조가 23.6개월, 서비스업이 주 업종인 스타트업에 비교를 해보면 비제조인 23.6, 즉 약 2년간의 신입사원의 양성 기간이 있어야 3년차부터 신입사원은 혼자서 업무를 잘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정이 어떤가요? 아까 앞에 장표에서 보셨듯이 신입사원의 50% 정도가 입사 3개월 만에 퇴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년 후에 남는 직원은 30%가 채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업은 항상 시스템 구축이나 노하우가 축적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조기 퇴사일 수도 있습니다. 이 퇴사로 인해서 우리는 정량적과 정성적으로 기업의 손실을 입게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바로 조직 문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동료 사기 저하입니다. 동료가 입사 후 퇴사했을 때 사기 저하가 37%에 달하고요. 고객 관계에 대한 악영향은 18%, 매출액의 감소는 10%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조직 구성원이 작고 다양한 역할을 해야 되는 우리 스타트업에서는 동료의 조기 퇴직에 굉장히 큰 영향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스타트업의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몇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는 다양한 팀원이 조직에 존재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요? 라는 부분이었어요. 항상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은 근데 저랑 판단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고민을 털어놓으셨어요. 우리는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내가 잘하는 업무만 더 잘하고 싶다. 다양한 성향을 가진 조직이 물론 우리 조직 내에 존재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 가지 혁신적인 아이디어도 낼 수 있고 성과도 낼 수 있고요. 의사결정 체계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직에 잘 적절히 배치가 되고 조직의 다양성을 반영을 하게 되면 그보다 더 좋을 리는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처음에 1차 시와 4차 시에서 봤듯이 여러 가지 그 조직의 특성상 우리와 목적이나 비전이 맞지 않는 조직원의 다양성은 오히려 팀빌딩에 저해가 되는 요소일 수 있습니다. 팀 형성 단계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맞는 팀 규칙이 형성하게 되고 혼돈의 카오스에서 리더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와 시스템 구축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아무리 우수한 인재라고 하더라도 우리 조직에 맞지 않고 비전이 맞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조직 이탈이 될 것이고요. 이러한 조직원들이 남아서 우리 조직에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규범 단계와 성취 단계를 사이클을 지속적으로 돌면서 우리 조직은 우리만의 인재를 양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채로운 생각과 아이디어, 커뮤니케이션이 상호작용과 다양성에 반영되는 것이 사실은 측정되기가 쉽지 않죠. 직원들은 또한 개인의 감정과 의견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직 문화가 다양하면 적응과 혁신으로 이어지는 갈등은 발생이 되고 합의점에 이뤄지기는 점점 어려워지겠죠.
제가 코칭했던 한 팀입니다. 그 팀은 팀원들끼리 서로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합의점을 도출을 하고 조직의 목표를 재정립함으로써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었다고 이렇게 후기를 남겼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조직이 소통을 중요시하고 조직원들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국 변화라는 것은 우리의 변화가 어떻게 기회로 살릴 것인가 라는 부분이고요. 변화에 대한 반응이 누군가는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서는 안정적인 부분을 저해하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서는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연성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혁신, 개방성, 다양성에 대한 장기적인 지향성을 우선시하게 되죠. 결국엔 변화는 우리 조직에서 어떠한 기회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긍정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로써 서울 창업허브와 함께하는 조직진단 전문가가 바라보는 팀빌딩의 중요성 6차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1강 스타트업의 조직문화의 특징, 2, 3차시에서 스타트업의 성장 단계별 팀빌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4차시와 5차시에서 업무 효율을 위한 커뮤니케이션과 팀 역량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차시 변화 및 갈등 상황에 대한 대처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강의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은 메일로 주시면 성실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